네, 안녕하세요. 리테라 에듀입니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4년이죠. 2024년 9월은, 9월 초는 정말 바쁜, 이제 일정을 좀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수험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9월 첫째 주에 9월 모평,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까지, 네, 9월 지금 시작부터,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네, 어쨌든 정말 바쁜, 이제 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원서 다 끝났는데, 원서 접수 다 끝났는데, 물론 이제 남아있는 대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원서 접수 이제 다 끝났다고 가정하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면서, 정말 경쟁률 찾아보면서 애 많이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원서 접수는 끝났으니까 경쟁률은 경쟁률대로 그냥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경쟁률에 신경 쓰지 마시고, 수능 최저가 필요한 학생들은 수능 공부에 정말 매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또 면접 준비도 차근차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수능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면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치르는 대학들이 전국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 모든 대학을 이제 다 범위로 삼을 수는 없고,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서, 오늘 이제 중심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 아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 일정과, 그 다음에 면접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실 면접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이버 블로그죠. 리테라 에듀 블로그가 있는데, 저희 블로그에도 이제 면접 일정 관련된 내용들은 이전에도 이미 한번 좀 올려놓은 적이 있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요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이 아니라 면접을 이제 사실 많이 치르게 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는데, 굳이 이제 오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면접 유형이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이 일반적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학생부겠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면접이 치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상된 또는 기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서류, 즉 학생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아본 어떤 학교의 뭐 기출 문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 기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와,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기출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 어떤 사람의 기출문제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좀 수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면, 학생부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생부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의 학생부에 상당히 이제 활동 내용이 많고, 이제 정말 이제 뭐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질문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활동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기본적인 사항에만 충실한 생기부라고 한다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면접 질문지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론적으로 면접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자기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전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열심히 찾아보기보다는 자기 생기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기부의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내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삼아서 면접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기보다는 제시문 기반 면접일 확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각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좀 별도로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면접 준비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면접이 있나?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당수의 대학이 면접을 운영하지 않고 학생부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는지 조금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교과 전형의 면접을 이제 설치해놓고 평가의 한 요소로서 반영을 해놓고 치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 대학에 한정해서 몇 개, 그렇게 많은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대학들 과연 어떻게 면접을 치르고 면접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전형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일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자기학생부에 대한 이해, 이게 필요하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전형은 지금부터 살펴보는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면접 유형이 나오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가천대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가천대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바로 면접이 이제 들어가 있는 전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정말 좀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좀 받았던 전형이 아닌가. 그리고 그 많은 관심이 실제로 이제 경쟁률에도 고스란히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가천대 관련된 이제 입시 요강 그리고 수시 입결 관련된 이제 동영상도 한번 좀 올려드린 적도 있었고, 이 지역균형 자체가 이제 좀 독특한 게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그 성적 반영 방식을 좀 바꿨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점 한번 이제 좀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역균형 자체가 모집 단위가 많지는 않은데,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고 모집 인원도 지금 321명을 모집을 하면서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이제 모집을 했던 그런 이제 모집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쟁률 어떻게 될까? 모집 규모도 큰데, 그리고 성적 반영에 대한 측면도 이제 전년도하고 달리 진로 선택 과목만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20.53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0.53대 1, 뭐 교과 전형 치고는 그냥 뭐 준수한 경쟁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모집 인원 규모가 지금 상당히 컸었던 그런 학부였기 때문에 321명의 지금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이었다면 지원자만 해도 한 6,600명가량, 네, 이 정도의 지금 수험생들이 지원을 했다는 거고, 1단계가 지금 7배수라고 하는 거니까 대략 이제 한 2,000명 넘게 2,000명 넘게 1단계에서 선발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원자 수 대비로 살펴본다면 떨어지는 학생들도 지금 4,000명 넘게 1단계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 그 친구들 다 면접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진짜 올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7배수까지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과 면접 50%,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결코 작은 비중은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면접 유형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입시 요강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기반 서류 면접이라고 합니다. 서류 면접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주로 확인한다라고 하냐면 진학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학 의지를 확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생각을 해보는 거고 추론을 해보는 건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진학 후에 학업이나 또는 전공, 뭐 이수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협업 관련된 부분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뭐 진학 의지를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지원 동기나 이런 어떤 진로, 학업, 전공 연계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전공 연계 관련된 지식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된다고 하니까 뭐 전공 연계를 이제 별도의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학생부 기반으로 네, 이제 질문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학생부 기반 서류 면접이지만 학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진로 역량, 인성 등을 아주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물어보는 그런 면접 유형이라고 한다면 가천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의 면접은 진학 의지, 즉 전공과 지원 동기 관련된 부분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 조금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경인교대입니다. 자,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도권 교대에서 지금 경인교대와 서울교대 모두 다 교과 전형에서 이제 면접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직 인적성 면접이니까 뭐 좀 특수 목적 대학이고 아무래도 이제 교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만 조금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경인교대하고 지금 서울교대 같은 경우가 좀 다른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 지금 비대면 이제 제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녹화 영상을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면접이긴 하는데 그 제시문 면접이 이제 교직 인성과 적성에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게 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그 영상본을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 그 학교에다 이제 제출하라는 곳에 이제 제출하면 된다. 요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자 학교장 추천 전형 동일하게 하지만 여기는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실제 면접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교직 인적성 면접 네 치르게 된다라는 점을 조금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좀 차이는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대진대학교입니다. 자, 대진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우수자라고 하는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와 그 다음에 면접을 합산해서 면접 30%를 반영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자, 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문 면접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제시문을 이제 교과 전형에서 출제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제시문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에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면 그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숙지해서 이제 준비를 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뭐 예전에 기출 자료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되 다만 대진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를 별도로 이제 또 질문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일단 질문에 확정된 내용이니까 대진대 지원한 수험생들 자기가 이제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또는 이제 학교 선택을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제 답변을 준비해서 이제 실제 면접장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시문 같은 경우는 총 3개 문항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3개 문항 중에서 1개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제되는 부분들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련되어 있는 3개의 문항 중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들 한번 그 입학처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입시 요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명지대입니다. 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뭐 교과 면접 전형 이제 가장 많은 이 4개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을 이제 모집하는 게 교과 면접 전형인데 교과 면접 전형, 그 다음에 만학도 전형,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네 각각 이렇게 전형들이 좀 다양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운영하는 전형이 그리고 단계별 전형이고 1단계에서 5배수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들마다 이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을 보는 전형들마다 약간 좀 다르게 운영을 하는데
우선 교과 면접과 만학도 전형,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두세 개 정도 문항의 자기소개서 형태인 면접 기초 자료를 일단 사전에 작성을 합니다. 당일날 아마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분 내외의 시간을 주고 요거 이제 작성을 하게 된 다음에 이 면접 기초 자료 관련된 내용들이 뭐 실제로 평가에 정확하게 이제 점수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자기소개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면접 기초 자료를 통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은 여기 면접 기초 자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 주로 전공, 연계, 지식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이제 기출 문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이제 게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좀 참고해 보셔서 실제로 이제 실전처럼 준비를 해보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기초 자료 작성 없이 바로 이제 개별 면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전형과 그렇지 않은 전형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면접 일자도 이제 전형들마다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이 10월 26일, 그다음에 만학도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이 27일,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10월 19일에 면접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가서 일단 기출 자료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교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결대입니다. 자, 성결대는 이제 학생부 교과 SKU 창의적 인재라고 하는 전형에서 이제 면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접 반영 비중이 60%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물론 이제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1단계에서 6개수를 뽑고 2단계에서 지금 1단계 성적 40과 면접 60%를 합산하는데 면접 60% 비중이 1단계 성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6개수 안에만 들면은 추후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정말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결대 같은 경우는 또 토론을 그 면접을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심은 토론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다대다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대다 토론 면접. 자, 그래서 재시문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시사 상식이나 또는 일반 상식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하되 성결대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런 시사나 일반 상식 자체를 객관적 팩트로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일단 조를 지어서 토론을 통해서 이 토론의 결과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연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어떤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능력만 중요시 보는 것이 아니라 협업 능력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 본다라는 점이 또 이제 SKU 창의적 인재 전형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충분히 좀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사나 일반 상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고난이도에 대한 어떤 상식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시사나 일반 상식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거를 좀 검색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수원대입니다. 수원대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 위주 교과 전형과 고교 추천 전형 두 가지 전형에서 모두 다 면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면접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방법은 단계별 전형인지 아니면 일괄 전형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추천은 일괄 전형, 그다음에 면접 위주 교과 전형은 단계별 전형.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 모두가 면접 대상자가 된다는 거고요. 면접 위주 교과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이제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평가 방법, 모집 방법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접 유형은 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 면접과 역시 그룹 면접, 그러니까 성결대도 이제 토론 면접을 운영을 했었는데 수원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그룹 면접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은
자기소개 관련된 내용은 이제 첫 번째, 면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간은 1분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1분 내에 자기소개를, 1분 이내에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내용들 충분히 이제 한번 글로 써보고,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읊어보면서 시간을 재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글로 써보고 연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룹 면접. 이제 그룹 면접은 이제 조를 지어서 이제 3인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지어서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뭐 주로 학업 계획이나 전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또 답변을 하는 그런 면접인데, 토론 면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은 정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거라고 한다면, 수원대의 그룹 면접은 그냥 그룹으로 구성이 돼 있을 뿐이지 이 안에서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일정은 이제 면접 위주 교과 전형은 10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뭐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이제 나오겠죠. 그다음에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11월 22일부터 24일. 그러니까 뭐 대략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접 위주 교과 전형은 수능 이전에 면접을 치르게 된다는 점, 그리고 고교 추천 전형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치르게 된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한대입니다. 자, 신한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면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면접 비중은 약 40%, 네,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면접이고, 그러니까 면접 유형은 제시문 면접이고, 이제 사전에 홈페이지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 면접 문항에 대해서도.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지원 동기나 논리적 사고력 관련된 부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면접 일정은 수능 이전에 면접이 치러지게 되니까 이제 모집 단위들마다 조금씩 일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모집 일정 꼭 확인해서 면접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안양대 같은 경우에 아리 학생부 면접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1단계에서 6배수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40%를 반영하는 이런 전형입니다. 역시 제시문 면접이고요. 그리고 전공 소양과 일반 소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제시문 면접 관련된 부분들은 안양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업로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다운 받아서 질문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추후에 면접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됐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화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올해 이제 모집 방법이 좀 바뀌었죠. 전년도까지 일괄 전형으로 진행을 했다가 올해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이제 좀 바꿔놨는데, 뭐 어쨌든 이제 경쟁률 5대 1을 넘은 이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1단계에서 이제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5대1 미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 다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경쟁률이 5대1을 넘은 학과들도 있었고요, 5대1을 넘지 못한 그런 학과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 한번 나중에 이제 각자 지원한 학과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 면접 20% 비중 자체가 큰 건 아닌데, 성적들이 워낙 이제 우수한 성적들이 많기 때문에 입학처에서는 면접이 충분한 어떤 이제 변별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도 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좀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은 이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일정은 수능 이전 면접이고요. 10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다 오전, 오후반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입시 요강 자체에 이미 일정이 다 기재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일정 반드시 꼭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차의과대입니다. 자, 차의과대 같은 경우에 차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면접 30%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과대도 일단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일단 그 어떠한 제시문이 나올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문항 같은 경우를 사전에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공개를 했었고, 그래서 이 가이드 문항이 뭐 100% 동일하게 면접 문항으로 똑같이 출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이드 형태로, 가이드 문항 형태로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은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평가 요소는 뭐 진로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이드 문항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추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일은 역시 수능 이전 면접이고 11월 1일부터 3일간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한세대입니다. 자, 학생 한세대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면접 우수자 전형에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역시 제시문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6일부터 27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항 자체도 역시 사전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요 공개되는 문항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학처 홈페이지를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1단계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협성대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부 교과 미래 역량 우수자 전형에서 역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미 협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시문 면접에서 치를 그 면접 내용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미래 역량 우수자 전형에 이제 전형에서 치르게 되는 면접 문항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반드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이제 뭐 기본적인 인성과 그 다음에 시사 상식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니까 뭐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매우 그 고난이도 이제 막 문항이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그런 정도의 문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이 대략 8분 내인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제 지금 한번 그 공개되어 있는 문항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성 분야 관련된 부분에서 협성대 같은 경우에 인성 분야 관련된 부분에서의 면접 문항은 가장 큰 실패 또는 좌절의 경험을 한 가지만 말해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극복하지 못했다면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꼭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인성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항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의 첫 번째 문항 자체, 올해 이제 공개된 문항 같은 경우는 실패 또는 좌절, 경험, 그리고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했는지 요거를 이제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 출제가 된다고 하고요.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사회 구성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와 함께 말해보자. 그러니까 배려 관련된, 사회적 배려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떻게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봐라 라고 하는 문항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사상식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기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혁신적 기술 발전의 방향인 AI가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매년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요거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요 부분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청년 실업 관련된 문제들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년 고용 문제를 이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해결 방안, 이거를 이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 아이고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청년 고용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뭐 하나,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고, 또 요거 두 개 중에 또 한 개, 요렇게 이제 출제된다고 하니까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이제 한정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 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펴봤던 이 내용들 쭉 훑어보시니까 기본적으로 좀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이 지금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제시문 기반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서류 기반 면접도 있었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고난도 문항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사, 일반 상식, 전공 관련된 이제 기초 지식들을 좀 물어본다고 하고, 요런 문항들을 이제 주로 사전 공개를 하는 형태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미리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종 면접은 제가 볼 때 더 어렵습니다. 네, 자기 생기부니까 자기가 100%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면접 준비를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좀 뭐냐면 자기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조차 다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했던 활동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재가 되어 있으면 본인이 했던 거라고 간주하고 답변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월등히 더 어려운 면접이라고 생각은 하고, 어쨌든 교과 전형 관련된 부분에서도 서류 기반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훨씬 더 지금 많았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제시문 기반 면접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문항이 사전에 공개가 되면 그 문항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면접을 지금 치러야 되는 학생들 이 부분들 이제 잘 고려해서 이제 준비 철저히 잘 해주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면접까지 신경 쓴다면 정말 그 시간 안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공부는 공부고요. 면접은 면접입니다. 면접 때문에 수능 공부해야 될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과 면접 시간 딱딱 구분해 놓고 면접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면접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추후에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이제 더 올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경쟁률 관련된 부분 영상을 좀 올려보고 싶은데 이제 명절 끝난 지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나서 네 지금 당장 엄두가 나질 않네요. 어쨌든 그 부분들도 한번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네 순차적으로 좀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고, 면접이든 수능이든 어쨌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수월하게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